2년 전 보증금 7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세입자 임모 씨. 곧 만기가 다가오지만 갱신 요구권 대신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때 8억 원 이상 솟구쳤던 전세 가격이 지금은 5억 원 전후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돌려받으려고 갱신 청구권 어차피 쓸 수가 없죠. 많이 내려갔으니까.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갱신을 위해 찾아오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가운데 소위 열의 9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역으로 임대인들이 대출을 내요. 뭐 개인 대출이 됐든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담보 대출이 됐든 임차인한테 돈을 내줘야 되니까. 갱신 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자 굳이 갱신 요구권을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모두 6,574건. 제도가 도입된 2020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갱신 요구권을 안 쓴다는 거는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고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더 저렴한 매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하는 거죠. 같은 집에 한 번 더 살겠다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가운데도 10건 중 3건은 보증금을 줄였습니다. 1% 수준이었던 1년 전에 비해 30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살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더 빠진다. 이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지금 하락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하락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올해 전세 가격을 한 작년 말 대비 3,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금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상반기 때 전세 가격 하락이 좀 클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둔화되는 양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역전세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네. 이건 가불 관계가 굉장히 지금 뒤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세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세나 뭐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좀 봅시다. 회사 다니시면은 재직 증명서 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제발 좀 있어 달라. 그래서 내부 수리나 뭐 가전 제품을 좀 놔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내린 전세금만큼 월세로 지불하는 역 월세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입자거든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무서운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은 자칫 이게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싸게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하고 전세 시장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값이 약간이라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이렇게 갭 투자한 분들은 일부 뭐 생활안전 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특례 보금자리로는 일부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여러 채에 갭 투자한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1주택자만 가능하거든요. 다주택자는 현실적으로 대출을 내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채를 사놓은 갭 투자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